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강암이긴 했었어. 근데 그걸 손으로 밀어서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이 될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번에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잖아. 어려웠다. 그냥 근데 뭐 그때 당시에 큰 틀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사례를 그 큰 틀 안에서 적용시켜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A와 B가 있었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A는 돈을 못 받았고 B는 돈을 받았단 말이야, 보험회사한테. 와, 이게 어떡하냐?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야, 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소화되니까. 어쨌든 정리해서 다시. 근데 A와 B가 모두 이제 보험 가입하고 나서 부가암행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A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B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고 이런 결과가 바뀌게 된 건데 자, 이제 A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가입 전에 구강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직검사를 했나 봐. 조직검사를 했는데 종양입니다까지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청약서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수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보험을 가입을 했고 B라는 사람은 가입하기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었어. 근데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 크게 벌리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벌리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보니까 입 천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거를 이제 손으로 이를 쭉 눌러가지고 짰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없앴어. 근데 이 B라는 사람도 그 입 천장에 그 뭐가 없앤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둘 다 가입하고 나서 부강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둘 다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A는 못 받고 B는 받았어. 이게 왜 그랬을까? 숨겼다며. 둘 다 숨긴 거는 맞아. 근데 B는 받고 A는 못 받았어. 둘 다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험회사의 이제 마인드였는데. 자, 볼게. 내가 아까 최근 5년 이내에 수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청약서에서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를 했다고 했잖아, A는. 근데 그치. A가 조직검사를 했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은 신체의 일부를 조직을 떼내가지고 검사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를 보면은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를 떼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입장에서 보자. 이 사람이 조직을 떼내서 검사를 했다. 뭐 손으로 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칼로 떼겠지. 그치? 그러면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신체 일부를 절제를 한 거잖아. 그럼 수술인가? 그렇지. 와.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은 그 A는 그 병원에서 수술 기록지도 발급이 됐었어. 했으니까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수술한 거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네?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자기네는 시술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시술이나 수술의 그 구분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이라 함은 하면서 이제 신체 일부를 떼내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술 기록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수술로 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고지의무라는 게 이거거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청약서의 질문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거란 말이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가 당신 수술했으니까 돈 못 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 얘기 안 했으니까. 그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런 걸 밀어가지고 없앴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강암이긴 했었어. 근데 그걸 손으로 밀어서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이 될까? 1차적으로 보면. 손은 수술 기구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병원에서 치과 치료하는 도중에 뭐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료비도 안 받았어. 또 세 번째는 그냥 손으로 그냥 밀었으니까 수술 기록지도 안 나오겠네. 없겠지.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과연 수술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게 뭐 딱쟁이 하나 없앤 느낌이잖아. 그치.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 이때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일반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그게 수술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으니까 몰라서 안 한 거고. 그치. 그치. 그리고 뭐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여드름 짜는 거랑 그게 뭐가 틀리다고 생각을 할 거냐. 알고 보니 여드름이 암이었네? 그렇지. 그런 게 돼버리니까 그 고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B라는 사람은 보험금식을 받았거든. 이 사람은 운이 좋네. 그치. 안 걸린 사람한테 운이 좋다는 좀 그런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좋네 그나마. 그치. 날 만났으니까. 날 만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B라는 사람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보험금 다 받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이만큼 고지의무를 이제 판단하기는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청약서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야 이건 되게 신박한 경우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도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또 생각하고,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을 보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나도 이제 보험회사한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금 못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너랑 얘기를 하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지. 일단은 다 손으로 짜라고 얘기했네. 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겠냐? 아니 알려주는데 손으로 야 짜라고. 그거는 의사 결정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되겠어? 요청하면 되지 않나? 아무튼 뭐 저희가 지금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실제 사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떤 경우는 된다,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보다 보면은 뭔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보험회사가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돈금 못 준다, 그래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